NUPL이 0.5 돌파, 거래소는 텅텅 비어가고 있음. 불장 2차 랠리 시작일까? 감정은 뜨겁고 변동성은 거세다. 비트코인 가격 9만 3천 폭등.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만 달러는 에피타이저일 뿐인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비트코인 목표가 50만 달러 제시. 시가총액 1조 달러 중 5,300억 증발 후 머스크의 비트코인 한 조각으로 테슬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기관은 꽉 잡고 개인은 빠져나간다. 코인베이스는 점점 더 귀족화되고 있는 걸까? 소라나 생태계 내 경쟁 심화 43억 건의 거래 뒤에 숨은 MEB 수익은 누구에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4월 24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93,700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온체인 감정 지표인 NUPL도 함께 상승하여 0.52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3월 이후 처음으로 0.5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시장 이가 전에 지지부진한 좀비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NUPL 지표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0을 초과하면 대다수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며 0.5를 넘어서면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전형적인 장부상으로는 기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단계로 초기 매수자들이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시장은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특히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이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완전히 카페인 과다 상태입니다. 3월 이후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변동성은 줄곧 2.5%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은 더 심해서 93,600달러 위까지 직행하고 하루에 7,000달러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변동성은 2.91%까지 치솟아 완전히 온체인 롤러코스터 현장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뉴스들도 전부 호재이고 시장도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흐름은 그냥 주력들이 위아래로 핀 하나씩 찔러보며 낚시질하는 모습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치이고 또 치이고 있죠. 지금 시장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조금만 방심하면 청산됩니다. 둘째, 급등은 하지만 따라붙는 사람이 없어서 금방 다시 빠집니다. 셋째는 분위기는 뜨거운데 펀더멘털이 이 열기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하냐고요? 흥분하지 말고 올인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줄일 땐 줄이고 안 그러면 고점 쫓아 중턱에 잡히고 산 밑까지 굴러떨어지는 꼴 됩니다. 어제 하루 전 거래소에서 5,188개의 비트코인이 인출되며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출금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93,7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급등을 이어가며 시장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한쪽에선 개미들이 코인을 인출해 팔 생각 없이 장기 보유를 준비 중이고 다른 한쪽에선 기관들이 현금을 들고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ETF도 이틀 연속 9억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은 마치 두 개의 엔진을 단 것처럼 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여전히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르면 기술적 조정이 한 번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뒤늦게 올라탄 개미들은 털릴 수 있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계속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좋고 단기 트레이더는 반드시 변동성에 주의하며 손절선과 익절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추격 매수하다 물리는 일은 피해야겠죠.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등은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 희석 시가총액이 무려 1.96조 달러에 도달하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근접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압박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가총액 랭킹에서 4위까지 올라섰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 우주급 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메인스트림 자산권에 우뚝 선 디지털 골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글로벌 암호자산 리서치 총괄 제프 캔드릭은 최근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 2028년에는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과거 금과 비트코인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 분석 모델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변동성 완화, 미국 정부의 기관 참여 확대 등의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Bitcoin will be closer to 100 than to 80 by consensus. I think it's on its march. It's going to be marching back up. Whether it breaches 100, whether it goes through or not, I don't know.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 1년이 되었지만 이번 장세는 솔직히 말해 예전처럼 열정 넘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반감기는 시장 급등의 시작 버튼으로 여겨져 왔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작 31% 상승에 그쳤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같은 시기에 무려 436%나 급등했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왜 이번에는 이렇게 화력이 부족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열정만으로 움직이는 투기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장을 입고 기관 중심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죠. 월가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 시장은 성숙한 경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구조, 폭등이 아닌 회복 탄력성이 핵심입니다. 코인 시장도 이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2024년 11월 도지 공동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머스크는 마치 암호화폐와 정부라는 폭풍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와 손잡고 예산 삭감, 공무원 축소에 앞장서며 체인 위의 예산국장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테슬라는 거의 불이 날 지경입니다. 위드부시의 수석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를 더는 참지 못하고 머스크, 일단 도지코인 내려놓고 회사부터 구하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거의 지구 중심까지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CEO는 정부의 예산 절감에 매진하고 있으니 투자자들이 미쳐버릴 수밖에요. 지금의 머스크는 마치 여러 개의 분신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전선에서 전력 질주하며 정치 개혁도 밀어붙이는 동시에 정작 가장 중요한 본업인 테슬라는 백그라운드 창으로 밀려난 게임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매출 1,09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입니다. 차량 부문 매출은 20% 하락했고 순이익은 71% 급락해 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도지 임명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며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머스크는 오는 5월부터 정부 관련 업무 참여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ou know, it's what investors wanted to hear. Starting next month, May, he will step back and dramatically drop the amount of time that he spends with Doge, and he sort of reiterated his commitment to Tesla. 머스크가 이제 진짜 테슬라로 돌아가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자 시장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환호로 반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4월 22일 장 마감 후 단숨에 5.4% 급등했고 장중에도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형이 돌아왔구나 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정부 고문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매주 하루나 이틀 정도 트럼프 정부의 낭비 및 사기 방지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에서 손을 떼면 도지코인은 끝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정작 도지코인은 상승했습니다. 이 반전 드라마는 예측 불허입니다. 정말로 머스크가 숨만 쉬고 있어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도지코인은 언젠가 반드시 날아오를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은행으로 변신, 개인 투자자는 이미 VIP석에서 퇴장. 너는 밈코인에 뛰어들고 그들은 소를 수확한다. 솔란에서 진짜 돈 되는 건 정렬권. 코인베이스가 또다시 일을 벌이려는 모양입니다. 미국 연방은행 인가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은행으로 진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규제 당국이 마치 모범생을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겉으로 보기엔 준수하고 차갑고 아우라까지 풍기지만 실제 이용자 경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듭니다. 고객센터 응답 속도는 마치 고고학 발굴 수준이고 커뮤니티 의견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규제 준수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밀어내는 이런 행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군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 규제 준수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코인베이스는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So what we've been doing over the last 5 years or so is helping to try to shift more of our revenue to what we call subscription and services, which is a little more predictable, right? 47% of our revenue is now from subscription and services, almost half. And that's allowing us to build a more predictable business. One of the areas on the horizon that I am excited about is around Coinbase Cloud. And so what we're doing is we're trying to take a lot of these internal services we've had to build for our own product.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개인 투자자 주도 지수는 단 18.3%에 불과하며 이는 비난체의 89.6%, 빗게트의 50.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해당 지수는 플랫폼 내 개인 사용자와 기관 사용자 간의 활동성과 거래 주도력을 반영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약함을 뜻합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경험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동일한 블록 내에서 두 건의 거래를 진행했을 때 한 건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센터를 수일간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회수 가능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AI 상담 서비스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물어도 대답이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준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 사용자 서비스를 보면 이미 개인 투자자의 기본 요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소통 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응답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규제 모범생이라는 명성은 확실하지만 일반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선 완전한 사회적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는 입을 닫고 있고 임원들은 나서지 않으며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도 공식적인 응답은 높은 곳은 춥다는 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점점 기관 전용의 고급 클럽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내부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외부엔 차갑기만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는 시스템의 틈새에 끼어버린 데이터 패킷처럼 무관심한 메커니즘의 캐시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은 겉보기엔 안정적인 듯하지만 감정적 연결은 이미 끊긴 상태입니다. 최근 밈코인 열풍으로 솔라나는 말 그대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손 은체인 뒤에 숨어있는 MEV다. MEV란 검증인이 블록을 묶을 때 거래 순서를 슬쩍 바꿔서 차익 거래, 청산, 샌드위치 공격 등을 실행하고 그 이익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솔란에서는 이게 특히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블록 생성 시간이 단 400밀리초로 매우 짧고 메모리 풀도 없어서 검증인이 마음대로 거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헤리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솔란에서 9천만 건 이상의 차익 거래가 발생했고 총 1억 428만 달러의 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이 중 88.7%는 솔로 기록되며 매부 시장의 규모를 잘 보여줍니다. G2 프로토콜은 솔라나 AEV 생태계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솔라나 검증인의 94% 이상이 G2 솔라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 extracts value in the MEV supply chain is flipped from Ethereum to Solana, whereas in Ethereum you have an auction mechanism where the vast majority of MEV ends up going to the validator because you can bid up an arbitrage opportunity. So theoretically, if there's $1 of arbitrage, a searcher might bid up to 99 cents, right? And so the vast majority goes to the validator. What he mentioned is that it's actually flipped in Solana because there's no auction mechanism. The searcher, even though the overall market size for searching is much smaller,
the majority of the value goes to searchers instead of the validators. 지토는 지난 1년간 43억 건이 넘는 거래 번들을 처리했으며 사용자가 지불한 팁의 총액은 551만 개솔에 달합니다. 프로토콜 자체 수익은 약 3,500만 달러였습니다. 수익 분배 구조에서 솔라나의 MV는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지토는 인프라로서 플랫폼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형 고스테이킹 노드는 블록 생성 우위로 높은 팁과 블록 보상을 얻으며 일부 노드의 연간 수익률은 20% 이상에 달합니다. 솔라나는 최근 가격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노드 클라이언트 간 내전도 치열합니다. 지토는 여전히 넘버원으로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파라디는 보다 투명한 거래 순서를 통해 공정 노선을 추구하며 반기를 들고 있고, 성능 괴물 파이어댄서는 수백만 TPS를 자랑하며 지토와 호환되면서도 미래 생태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솔 스트래티지스는 대형 노드를 직접 인수하고 거버넌스 제안을 내고 ETF 스테이킹까지 하며 블록체인 상의 운전대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의 문제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성능은 좋아졌지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탈중앙화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MEV 문제까지 겹쳐 솔라나 커뮤니티는 이제 효율, 통제, 사용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이 날다가도 크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미국 재무장관 베이선트는 지난 목요일 백악관 서쪽 윙 복도에서 미국 국세청 인사 임명을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으며 언쟁이 심해져 일시적으로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전해졌습니다. FTX 공동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SBF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저보안 연방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SBF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기업 인텔은 이번 주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감원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소비시장에서도 이례적인 혼란이 나타나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ZK 나쇼는 해커가 협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ZK 신치에서 탈취한 500만 달러를 전액 반환했으며 이 자산은 현재 프로젝트 보안위원회가 보관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의 챗 GPT 제품 책임자인 닉 털리는 워싱턴에서 열린 반독점 재판 중 만약 법원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사업 분할을 명령할 경우 오픈 AI가 해당 사업 인수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